자, 174페이지에 넓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요.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넓이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선생님이 이전에 미분과 적분, 우리 이 두 개를 합쳐서 미적분이라고 부르고, 이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서 이 모든 초중고의 개념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더라도 이 미적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더더욱더 그런 상황에서 비슷하게 미분이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했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줘야 돼. 미분이 뭐에 대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단순하게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조금 더 영구적으로 갔을 때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거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은 리미트라고 하는 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그 점을 한없이 가까이 보냄에 따라 무엇을 다루게 됐냐면 순간적인 상황을 다루게 됐어. 구간을 아주 짧게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되나요? 자, 그렇다면 적분은 우선 우리가 지금에 배우고 있는 방식은 이 적분을 다 얘기를 하지 못해. 왜? 적분을 지금 미분의 반대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너희가 조금 더 고3쯤 되면 미적분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그러한 내용의 원리 요소를 조금 더 딥하게 배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분이 그 순간을 다룬다고 친다면 반대니까 얘는 그것을 누적해서 쌓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자. 미분은 얘 구간을 촘촘 잘라갔다고 생각하면, 안에서 엄청 짧게 자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적분은 그 자른 내용을 촘촘히 쌓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희가 아까 전에 미분에 대한 내용을 잘 말해줬어. 뭐였어? 결국 얘가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변화율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렇다면 적분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부터 넓이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원 이름이 뭐야? 넓이지. 얘는 적분이야. 적분의 의미인 거야, 말 그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넓이로서 결합을 할 건데 이런저러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거 먼저 보여줄게. 우선 fx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대요. 예를 들어 x축과 y축에서 이러한 그래프로 나와 있대. 그냥 그렇구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있었다고 해볼까? 그럼 우리는 이 fx를 뭐 한 거야? 적분한 거죠. 그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그럼 내가 x는 a라고 하는 선분을 여기라고 하고 x는 b라고 하는 선분을 여기라고 했을 때 요 값의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했더니 결과물이 10이 나왔대. 뺐더니 값으로 나올 거라 했었죠. 그렇다면 요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10이라는 크기가 정적분의 값이 실제로는 요 면적의 넓이를 10이구나라고 말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증명 필요 없어요. 원래 옛날 같으면 증명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왜 넓이니까 이렇게 된다를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넓이가 정적분의 결과값이구나, 그렇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났어. 내용이 끝났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디테일을 챙겨야 되겠지. 정적분이 넓이다. 넓이가 바로 그 적분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 그럼 이걸로부터 이제 문제 내용이 출발하는데 여러 디테일의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그것의 모습을 조금 보여줄게. 자, 우선 x축, y축에 보여주기 좋게 y는 x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한번 해보자. 인테그랄 1에서 다시 0에서 4까지 x dx 이거 그냥 정적분 해볼게. 함수 그래프 안 그린다고 생각하고 정적분을 진행해보면
요 x는 2분의 1 x의 제곱이 돼서 0부터 4까지. 그럼 우리 0이라는 수치는 고마운 값이라고 했어. 4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4를 집어넣었더니 어때? 2분의 1 곱하기 16이 돼서 8 나오지. 확인해보자. 눈으로 관찰하는 거야. 우리 x는 0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 있고 x는 4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 있다고 치면 요 밑변의 길이가 4가 되고 높이 또한 얼마가 돼? 4가 되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절반을 하면 얼마 나오니? 똑같죠. 넓이가 정적분이라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했어. 그렇다면 이번에 내가 뭘 갖고 올 거냐면 똑같이 y는 x인데 이번엔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로 가볼까? 그러면 아까 전에 정적분의 결과값은 넓이라면서요, 선생님. 그래서 요놈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자. 얘도 그럼 얼마 나오겠니? 8 나와야겠지? 그런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fx 다시 x dx를 했더니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4에서 0 집어넣으면 우리가 항상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뺐었죠. 0 집어넣으니 얼마 나와? 0 나오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8 나와서 두 개를 빼더래.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8 나오는 거예요. 엥?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왜 그렇냐면 쌤 넓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넓이가 음수가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다 이거야. 그럼 사실 이게 의미 없는 숫자인가 틀린 개념인가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얘의 절대값을 했다 생각하면 값은 얼만데? 8이네? 값은 8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은 그 면적, 넓이라고 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사용이 되지만 그 정적분을 실행을 했을 때 그 x축 아래쪽의 넓이인가 x축 위쪽의 넓이인가를 그 넓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얘가 8이라고 하는 값으로 보정을 하는 기능은 없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정을 할 거냐면 우선 봐. 한 번 더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x축과 y축에서 이 y는 x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번엔 여기 마이너스 4부터 여기 4까지라고 한다면 얘 면적은 얼마가 나왔어? 8 나왔지? 얘 면적은 얼마가 나왔어? 8 나왔잖아. 그런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fx dx를 하면 얘가 지금 x라고 해주세요. x라고 하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0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 이 정적분의 값으로는 x축 아래쪽이면 그 면적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고 값 자체가 정적분의 그 단순한 값 자체는 x축 위쪽에는 양수의 값으로만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로 나오고 얘가 8로 나와서 합치면 0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되나요? 그래서 기함수가 0인 거야. 원점 대칭이라서. 계속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x축과 y축에 똑같이 y는 x가 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 4x dx 이게 있었대. 그럼 이것들은 이게 넓이로서 접근을 해볼까? 요놈은 2랑 2분의 1 곱하면 면적이 2네. 그럼 요놈의 면적은 아까 8이었잖아. 그럼 요 정적분의 결과값은 얼마가 나와주는 게 맞다? 6 나와야 된다 이거야. 좀 알아보겠니? 되겠니? 그래서 너희가 구별해줘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정적분 자체의 내용으로 나온다면 그 x축 아래쪽의 면적은 음수의 값을 가진 채 나올 것이고 x축 위쪽에 있는 면적은 양수의 값인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정적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요 파트가 넓이 파트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그냥 나는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대.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요 놈을 실제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10이라고 하는 거의 크기에서 이 8이 6이라고 하는 값을 적으면 틀리잖아요. 단순하게 정적분 딸깍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넓이를 어떤 식으로 이
자체의 넓이를 구할 거냐면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 보정을 해줘야 돼. 그럼 그 보정이 뭐냐면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의 값은 음수로 나올 거니까 이 정적분을 실제로는 어떻게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되니? 그럼 우리가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를 양수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뭐니? 절대값.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가 이 A에서 B까지의 그 순수한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식으로만 적었는데 너희가 개념을 어떻게 요 놈을 잘 이해하면 돼.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은 채 정적분의 값으로 나올 거고 X축 위쪽에는 플러스의 값으로 정적분이 나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넓이에 관한 성질이면서 특성을 가지는 내용들인 거야. 말 그대로. 됐니?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함수가 결국 여러분들이 fx라는 함수가 하나만 주어지나요? 아니죠. 당연하게 gx라는 함수도 주어질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라고 한다면 그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절대값을 써서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라 이번엔 이 fx랑 gx 두 개를 뺐답니다. 이런 느낌으로. 혹은 fx 그래프, gx 그래프를 그려볼게. fx 그래프가 이거고 gx 그래프가 이거래.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또 다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 fx라는 2차 함수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 g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쌤이 이거를 어떻게 fx 빼기 gx라는 함수로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능형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되는 것이 등호를 썼을 때 이 알파의 점과 베타의 점이 근으로서 나올 건데 그것의 근이 x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했었잖아. 이게 바로 fx gx의 함수. fx 빼기 gx의 함수. 그럼 지금 내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요 놈이었잖니. 요 놈의 면적과 요 놈의 면적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이제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습니다. 얘를 x축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두 개의 연산들의 과정이. 그 근들을 얘기할 때 3차 방정식의 뭐 그 세 근들 조건 얘기할 때도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었잖아요. 연립의 방식들이 함수꼴을 만들어줄 때. 되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 fx랑 gx에 둘러싸인 도형의 요 면적을 구하기 원하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여기서 알파, 베타 해놓고 넓이니까 절대값 갖다 먹으면 그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이거. 세 번째겠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절대값을 쓴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낀단 말이야. 절대값이 있으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죠? fx 그래프 그릴 줄 알고 gx 그래프 그릴 줄 알죠? 그럼 이거랑 유사하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절대값을 한 번에 요 그래프 상황에서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들어서 가면 되냐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요 구간에서 위에가 누군데? 위로 볼록인 fx잖아.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인 gx가 밑에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fx 빼기 gx 갖고 오면 돼. 이렇게. 그럼 만약에 또 다른 상황 3차 함수인 fx가 있고 2차 함수인 gx가 이렇게 존재하더래. 그럼 두 곡선 사이에 만나는 점좌표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 있죠? 알파, 베타, 감마 저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두 개 곡선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원래라면 이게 알파에서 감마까지 절대값 써서 가야 돼. 근데 그거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식을 보자고. 어떻게 가냐면 요거 누구니? fx잖아.
얘가 위에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fx라고 하는 3차 함수에다가 gx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뺀 걸 갖고 오시고요. 이게 지금 요놈의 넓이인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넓이는 누가 위에 있니? 2차 함수가 위에 있잖아. 그럼 인테그랄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반대로 gx 빼기 fx의 dx를 갖고 오면 절대값 처리 안 하고 바로 한 번에 진행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놈의 공식은 귀찮죠. 근데 적분은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까지 얘기를 진행한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도 공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 그거는 문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